발인을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엄마 집 열쇠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넣었다 하면서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습니다. 가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도무지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언니, 이제 가서 정리해야지. 동생 미숙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제서야 그래, 가자 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대문 앞에 서니 갑자기 목이 꽉 막혔어요. 열쇠를 문에 꽂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똑같은 현관문인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지 열쇠를 2번이나 빗나가게 꽂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엄마 냄새가 확 코로 들어왔어요. 그 특유의 비누 냄새와 이불 냄새가 섞인.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거실로 들어서니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서 먼지들이 하늘하늘 춤추고 있었어요. 엄마가 계실 때는 그렇게 고요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거실 탁자 위에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드시던 약봉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식후 30분이라고 엄마 글씨로 적힌 메모까지. 엄마, 이제 안 드셔도 되는데. 혼자 중얼거리면서 약봉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안경도 그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어디 뒀더라 하시며 찾으시던 그 안경이요.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끼익 소리가 났어요. 김치통이며 반찬통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너희 올 때 가져가라고 하시며 정성스럽게 담아두셨던 것들이 이제 다 곰팡이가 피고 상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되어버렸어요. 반찬통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김치 냄새가 코끝을 스치니까 엄마가 앞치마 두르고 부엌에서 영자야 밥 먹어라 부르시던 목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엄마, 이거 언제 또 담으신 거예요? 냉장고 앞에서 혼자 말하면서 하나씩 꺼내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방으로 들어가니 엄마가 늘 입으시던 분홍색 잠옷이 베개 위에 반듯하게 개켜져 있었어요. 마치 이따 저녁에도 입으실 것처럼요. 그 잠옷을 손으로 만지는 순간 정말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직도 엄마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서랍을 당겨서 열어보니 우리 어릴 때 사진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어요. 우리 딸들 예쁘지? 하시며 이웃들한테 자랑하시던 그 사진들. 엄마 손때가 까맣게 묻은 액자들을 하나하나 꺼내는데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옷장을 정리하려고 문을 활짝 열었을 때였어요. 맨 위쪽 선반, 이불 더미 뒤쪽에서 뭔가 딱딱한 게 손끝에 걸렸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끌어내니 낡은 나무 상자가 나왔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상자였습니다. 이런 게 있었나? 미숙이한테 물어봤는데 걔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옷장 정리는 정말 힘들었어요. 평생 아껴 입으시던 외출복부터 평상복까지 옷 한 벌 한 벌 꺼낼 때마다 이거 아직 멀쩡한데 버리기 아까워 하시던 엄마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미숙이와 둘이서 이건 누가 가져갈까? 이건 어떻게 할까? 하면서 정리하는데 말소리가 텅 빈 집안에서 이상하게 울려 퍼지더라고요. 엄마가 없는 엄마 집이 이렇게 휑하니 공허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도록 정리를 했는데도 끝이 안 보였습니다. 그저 엄마가 살아오신 흔적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는 일이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인 줄 정말 몰랐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도 그 낡은 상자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내일 다시 가서 열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다시 엄마 집에 갔어요. 어젯밤 내내 그 낡은 상자 때문에 잠을 못 잤거든요. 이불을 뒤척이면서
도대체 뭘 그렇게 깊숙이 숨겨두신 걸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미숙이는 언니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왠지 혼자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엄마 방으로 직행했습니다. 어제 그 상자가 이불 더미 사이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끌어내니 생각보다 묵직했어요. 상자 뚜껑에 앉은 먼지를 후 불어서 날렸어요. 코끝이 간질간질했습니다. 자물쇠는 없었는데 뚜껑이 꽤 단단히 닫혀 있더라고요. 삐그덕 소리를 내며 뚜껑이 열렸어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자 안에 노란 편지지들과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매니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아, 이 필체. 분명 엄마 글씨였습니다. 그런데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20살에 아들을 낳았다. 소리가 저절로 나왔어요. 안경을 벗었다 다시 써보고 편지를 눈에 가까이 대보고 아무리 봐도 엄마 글씨였습니다. 손에서 편지가 떨어질 뻔했어요. 급하게 잡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 일이라는 얘긴데 글씨가 흔들려서 제대로 읽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니, 제 손이 흔들리는 거였어요. 철수와 사랑에 빠져 아이를 가졌지만 집안에서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이는 다른 가정으로 보내야 했다. 흑백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엄마가 갓난아기를 꼭 안고 있었어요. 엄마 얼굴이 정말 말라깽이처럼 야위어서 보기가 안쓰러웠어요.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는 걸 보니 많이 우셨나 봅니다. 엄마가 정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계속 읽었습니다. 아이 이름은 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아이가 나를 원망할까? 다른 집에서 잘 자라고 있을까? 밤마다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잔다. 편지 날짜를 보니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제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부터 이런 아픔을 안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다른 편지들도 펼쳐봤어요. 몇 년에 걸쳐서 쓰신 것 같았습니다. 어떤 건 아이를 그리워하는 내용이고 어떤 건 자책하는 내용이었어요. 도윤아, 엄마가 미안하다.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오늘 시장에서 너만 한 아이를 봤다. 뒤에서 도윤아 하고 불러봤다. 코끝이 시큰해지더라고요. 마지막 편지는 몇 년 전 거였는데 이제 내가 늙어서 찾아가기도 힘들다. 도윤이는 어떻게 생겼을까? 나를 닮았을까?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온몸에서 힘이 쭉 빠졌어요. 그 모범적이고 단정하셨던 우리 엄마가 이런 비밀을 평생 혼자 안고 사셨다니. 상자 구석에 또 다른 종이 쪼가리가 있었어요. 주소 같은 게 적혀 있고 철수라는 이름도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 아이 아버지구나. 집에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후들했어요. 버스 손잡이를 꽉 잡고 있는데도 몸이 흔들리더라고요. 오빠한테 말해야 하나? 미숙이한테는 어떻게 얘기하지? 하지만 이미 알아버린 걸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엄마가 평생 그리워하셨던 그 아들. 우리 오빠뻘 되는 그 사람이 어디선가 살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 편지들을 발견하고 사흘을 끙끙 앓았어요. 밥을 먹어도 목에 걸리고 잠을 자려고 누우면 엄마 젊은 얼굴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혼자 끙끙 앓다가는 미칠 것 같아서 오빠 상우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지금 가도 돼?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오빠 목소리에서 귀찮다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집에서 뭔가 발견했어. 직접 와서 봐야 할 것 같아. 오빠 집에 도착해서
편지와 사진을 식탁 위에 쫙 펼쳐 놓았어요. 오빠는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첫 번째 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뭐야 이게? 읽어봐. 오빠가 편지를 읽는 동안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오빠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는 확 집어던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뭔 개소리야? 오빠 엄마 필체야. 틀림없어. 아니야. 이런 건 엄마가 쓸 리 없어. 오빠가 주먹으로 식탁을 탁 쳤어요. 컵이 덜컹거렸습니다. 그럼 이 사진은 뭐야? 엄마 젊었을 때 모습 그대로잖아. 오빠가 사진을 집어들고는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러더니 이거 합성 사진일 수도 있어 하면서 휙 던져버렸습니다. 사진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바스락 소리가 났어요. 오빠, 왜 그래? 영자야,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오빠가 벌떡 일어서면서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 엄마가 그런 분이 아니야. 평생 단정하게 사신 분인데. 그러니까 나도 믿기지 않는다고. 하지만 증거가 여기 있잖아. 증거? 이딴 게 증거야? 오빠가 편지를 발로 확 찼어요. 누군가 장난으로 만든 거야. 정말 답답했어요. 오빠가 이렇게 완고할 줄은 몰랐거든요. 오빠, 그럼 이 주소는 뭐야? 철수라는 사람 주소도 있고. 아, 그만해. 오빠가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입도 뻥끗하지 마라. 이런 소리 밖에서 함부로 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목을대까지 후끈거렸습니다. 망신? 망신이 뭐가 중요해? 엄마가 평생 혼자 짊어지고 사신 아픔인데. 아픔? 무슨 아픈 게 있어? 엄마는 떳떳하게 사셨어. 그래, 떳떳하게 사셨지. 그런데 속으로는 얼마나 아프셨겠어? 오빠가 제 팔을 꽉 잡더라고요. 영자야, 정신 차려. 이런 헛소리 미숙이한테도 하지 마. 알겠어? 팔이 아플 정도로 세게 잡았어요. 오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헛소리? 이게 헛소리야? 그래, 헛소리야. 우리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때 갑자기 지난번 장례식 때 큰 고모가 하신 말이 떠올랐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장례식 때 큰 고모가 뭔가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 뭐? 젊어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뭔가 말하다가 마시더라고. 오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큰 고모가 뭐라고 하셨는데?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뭔가 아는 게 있는 것 같았어. 오빠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오빠,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쳐도 이미 다 지난 일이야. 왜 굳이 파헤치려고 해? 지난 일이라고? 그 아들이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더 문제지. 오빠가 벌떡 일어서면서 소리쳤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하겠어? 재산 달라고 할 텐데. 오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럼 뭐가 중요해? 우리 가족이 뒤죽박죽 되는 게 중요해? 정말 한심했어요. 오빠가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오빠, 그 사람은 우리 가족이야. 엄마 아들이라고. 가족? 우리가 언제 한 가족이었어? 엄마가 버린 애인데.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보낸 거잖아. 오빠가 제 어깨를 확 잡더라고요. 영자야,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 일은 여기서 끝이야. 알겠어? 미숙이한테도 말하지 마. 그리고 이 편지들 다 태워버려. 태워? 왜? 없던 일로 하는 거야.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 편지들이 엄마가 남기신 마지막 진심인데. 안 돼. 뭐? 안 태워. 이건 엄마 유품이야. 오빠가 편지를 낚아채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가방에 넣어버렸어요.
영자야. 오빠, 나는 찾아볼 거야. 그 도윤이라는 사람. 미쳤어? 정말 미쳤어. 오빠 집을 나서면서 뒤에서 영자야. 돌아와.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차 안에서 핸들을 꽉 잡고 있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엄마가 평생 숨기셨던 아들. 그 사람을 꼭 찾아서 만나볼 거예요. 아이고, 영자야. 참 오랜만이네. 이철수 할아버지가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구부정한 등에 지팡이를 짚고 계신 모습이 참 쓸쓸해 보였습니다. 사실 이 할아버지를 찾아온 건 도박이었어요. 편지에 적힌 철수라는 이름 혹시나 해서 마을 어르신들한테 물어봤더니 아, 이철수 영감?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저 엄마 얘기 좀 물어보려고 왔어요. 분이가? 아이고, 고생 많았겠다. 장례는 잘 치렀나? 할아버지가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시면서 무릎을 탁탁 치셨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할아버지가 자꾸 제 눈을 피하시더라고요. 뭔가 아시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차나 한잔하고 가거라. 할아버지가 제 말을 뚝 자르시더니 일어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어서시다가 휘청거리시는 거예요. 아, 위험해요. 제가 급하게 부축을 드렸습니다. 고맙다. 요즘 다리가 말을 안 들어서. 차를 끓이시는 동안 저는 편지를 꺼내놓고 기다렸어요.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자, 마셔봐. 할아버지가 찻잔을 건네주시면서 편지를 힐끔 보셨어요. 그게 뭔가? 할아버지, 엄마가 쓰신 편지예요. 편지를 펼쳐서 보여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안경을 꺼내 쓰시고는 첫 줄을 읽으시더니 갑자기 찻잔이 떨어졌어요. 덜그덕 소리를 내며 바닥에 굴러가더니 차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걸 어디서? 할아버지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리시더라고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분이 바로 그 철수구나. 할아버지가 그 철수시죠? 할아버지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셨어요. 어깨가 덜덜 떨리시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밖에서 까마귀 우는 소리만 까악까악 들려왔습니다. 내 엄마가 이런 편지를 남겼구나. 할아버지, 정말이에요? 엄마가 아들을 낳으셨던 게?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면서 멀리 창밖을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때 분이가 참 어렸지. 20살, 꽃 같은 나이에 말이야. 할아버지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셨어요. 저희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했어요? 반대? 그게 아니야.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내가 이미 혼인이 정해진 몸이었거든. 네. 집안에서 정한 혼인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분이를 만났지. 아이고, 젊은 놈이 철이 없어서. 그제서야 상황이 보였어요. 할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셨던 거네요. 그럼 아이는? 도윤이. 그 아이 이름이 도윤이었지. 할아버지가 주름진 손으로 눈가를 문지르셨어요. 내 친척 집에서 키우기로 했어. 서울에 있는 집으로. 지금도 살아 계세요? 모르겠어.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됐거든. 할아버지가 머리를 흔드셨어요. 아이고, 그 애가 어떻게 컸을까?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할아버지 목소리에서 후회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친척 집 주소 기억하세요? 주소? 아, 잠깐.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서랍을 뒤지시더니 낡은 공책을 꺼내오셨어요. 여기 어딘가에. 공책을 넘기시는 할아버지 손이 너무 떨리셔서 제가 대신 받았어요. 여기 있네.
할아버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는 곳에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서울 성동구. 주소를 메모지에 적어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그 집 성씨가 뭐예요? 안씨. 한도윤으로 키웠을 거야. 한도윤.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영자야, 그 애를 찾거든. 내가 미안하다고 전해줘.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고. 할아버지 손이 차가웠어요. 그런데 그 차가운 손에서 70년 된 그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제 정말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엄마, 이제 정말 만날 수 있을까요? 차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엄마가 평생 그리워하셨던 그 아들과 곧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방 구석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눈에 걸렸어요. 침대 밑으로 굴러간 것 같았는데 손을 쭉 뻗어서 만져보니 딱딱한 플라스틱이었습니다. 끌어내니 투명한 비닐봉지였어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엄마가 이런 것까지. 첫 번째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어요. 심부름센터 조사 보고서. 뭔가 수상했어요. 왜 엄마가 심부름센터 자료를 가지고 계셨을까? 페이지를 넘기는데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에서 조사 대상 한도윤 68세, 직업 중소기업 대표, 주소 서울시 성동구. 입에서 소리가 저절로 나왔어요. 도윤이.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급하게 다음 장을 넘겼어요. 가족관계 배우자 김미경 65, 아들 한성민 40, 딸 한수정 37, 특이사항 양자로 입양됨. 생부모에 대한 정보 없음. 엄마가 아들을 찾고 계셨구나.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보고서 날짜가 겨우 3년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이 사람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얘기였어요. 다음 서류를 꺼냈는데 이건 뭔가 다른 종이었어요. 엄마 필체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었습니다. 도윤이가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다행이다. 손자, 손녀도 있다니. 내가 증조할머니가 되는 건가? 한 번은 멀리서라도 보고 싶다. 마지막 메모를 읽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도윤아, 엄마가 보고 싶다. 하지만 이제 와서 나타나면 너를 힘들게 할까봐. 그저 멀리서 잘 사는 모습만 봐도 충분하다. 엄마.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봉지 맨 밑에 또 다른 종이가 있었어요. 이번엔 신문 스크랩이었습니다. 성동구 중소기업인 한도윤 대표, 지역 장학금 기부. 사진도 함께 실려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중년 남성이. 뭔가 낯익었어요. 특히 그 눈매가 엄마 젊은 사진에서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신문 여백에 엄마가 연필로 끼적이신 글씨가 보였어요. 눈매가 나를 닮았구나. 착하게 자랐네. 그 옆에는 하트까지 그려놓으셨더라고요. 마치 손자 자랑하는 할머니처럼. 갑자기 화가 났어요. 아니, 화라기보다는 억울했어요. 엄마, 왜 혼자만 이렇게 애태우셨어요? 벽에다 주먹을 탁 쳤어요. 손이 아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왜 혼자서.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숙이었습니다. 언니 뭐해? 응. 엄마 집에서 정리하고 있어. 또, 어제도 갔잖아.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미숙이한테 말해야 할까? 아직은. 좀 더 확실해지면 말하자. 응, 거의 다 끝나가. 전화를 끊고 다시 서류들을 들여다봤어요.
마지막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도윤 씨는 매주 토요일 오전 한강공원에서 조깅을 한다. 혼자 오는 경우가 많음. 설마 엄마가 거기까지 가서 보셨나?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80이 넘은 나이에 버스 타고 서울까지 가서 멀리서 아들 뒷모습이라도 보려고 하셨을 엄마.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직접 만나면 안 될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가 평생 그리워하셨던 그 아들에게 가서 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엄마, 제가 가볼게요. 그 아들한테. 서류들을 가방에 넣으면서 결심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한강공원에 가보자고. 엄마가 못다 하신 일을 제가 대신 해드릴 거예요. 어머, 이 사람. 저녁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멈칫했어요. 화면에 나온 중년 남성이 왠지 낯익었거든요. 성동구 소재 중소기업 한도윤 대표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나운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제 귀에는 안 들어왔어요. 그냥 그 사람 얼굴만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저 눈매. 뭔가 굉장히 익숙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엄마 젊었을 적 사진. 바로 그 눈매였어요. 리모컨을 후다닥 집어서 뒤로 돌렸어요. 화면을 일시정지시키고 그 사람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눈매뿐만 아니라 코 모양도, 입술선도 엄마를 빼다 박았더라고요. 벌떡 일어나서 가방에서 엄마 사진을 꺼냈어요. TV 화면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니 이거 완전 판박이잖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로 찾았네요. 핸드폰으로 TV 화면을 찍었어요. 여러 장 찍어서 확대해보고 또 봤습니다. 한도윤. 맞네, 맞아. 그런데 이상했어요.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무서웠거든요. 정말로 존재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실감이 확 밀려오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소파에 털썩 앉아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여동생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평생 당신을 그리워하셨어요. 아니에요. 너무 갑작스럽죠. 혹시 한도윤 씨가 입양하라는 걸 아시나요? 이것도 이상해요. 한참 끙끙거리다가 다시 뉴스를 봤어요. 인터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지역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목소리까지 듣고 나니 더 확신이 들었어요. 말투가 엄마와 비슷했거든요. 차분하고 온화한 그 느낌이요. 착하게 자랐구나. 엄마가 신문 여백에 적으신 글씨가 떠올랐어요. 정말 착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입양하라는 걸 알고 있을까? 생부모를 찾고 있을까?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한도윤 대표로 검색하니까 여러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회사 소개, 사회공헌 활동, 가족 사진까지. 부인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행복해 보이네. 그 사진을 보니까 갑자기 망설여졌어요. 이렇게 평온하게 사는 사람한테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의 생모가 있었다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그때 뉴스에서 또 다른 내용이 나왔어요. 한도윤 대표는 고아원 출신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아원? 뭔가 이상했어요. 이철수 할아버지는 친척 집에 보냈다고 하셨는데 더 찾아보니까 자세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릴 때 친척 집에서 지내다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고아원으로 보내졌다는 거였어요. 아이고, 가슴이 미어졌어요. 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
아들이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걸. 그제서야 엄마 마음이 이해됐어요. 왜 그렇게 조사 보고서까지 받으면서 아들을 찾으셨는지. 핸드폰을 들고 한참 망설였어요. 회사 전화번호가 인터넷에 나와 있었거든요. 전화를 걸어볼까? 하지만 용기가 안 났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영자야, 그 아이가 잘 살고 있다면 그걸로 된 거야. 아니에요, 엄마. 그분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혼자 중얼거리면서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그 회사로 찾아가 보겠어요. 엄마가 평생 못다한 일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어머, 이 사람. 저녁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멈칫했어요. 화면에 나온 중년 남성이 왠지 낯익었거든요. 성동구 소재 중소기업 한도윤 대표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나운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제 귀에는 안 들어왔어요. 그냥 그 사람 얼굴만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저 눈매. 뭔가 굉장히 익숙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엄마 젊었을 적 사진. 바로 그 눈매였어요. 리모컨을 후다닥 집어서 뒤로 돌렸어요. 화면을 일시정지시키고 그 사람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눈매뿐만 아니라 코 모양도, 입술선도 엄마를 빼다 박았더라고요. 벌떡 일어나서 가방에서 엄마 사진을 꺼냈어요. TV 화면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니 이거 완전 판박이잖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로 찾았네요. 핸드폰으로 TV 화면을 찍었어요. 여러 장 찍어서 확대해보고 또 봤습니다. 한도윤. 맞네, 맞아. 그런데 이상했어요.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무서웠거든요. 정말로 존재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실감이 확 밀려오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소파에 털썩 앉아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여동생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평생 당신을 그리워하셨어요. 아니에요. 너무 갑작스럽죠. 혹시 한도윤 씨가 입양하라는 걸 아시나요? 이것도 이상해요. 한참 끙끙거리다가 다시 뉴스를 봤어요. 인터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지역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목소리까지 듣고 나니 더 확신이 들었어요. 말투가 엄마와 비슷했거든요. 차분하고 온화한 그 느낌이요. 착하게 자랐구나. 엄마가 신문 여백에 적으신 글씨가 떠올랐어요. 정말 착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입양하라는 걸 알고 있을까? 생부모를 찾고 있을까?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한도윤 대표로 검색하니까 여러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회사 소개, 사회공헌 활동, 가족 사진까지 부인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행복해 보이네. 그 사진을 보니까 갑자기 망설여졌어요. 이렇게 평온하게 사는 사람한테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의 생모가 있었다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그때 뉴스에서 또 다른 내용이 나왔어요. 한도윤 대표는 고아원 출신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아원? 뭔가 이상했어요. 이철수 할아버지는 친척 집에 보냈다고 하셨는데 더 찾아보니까 자세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릴 때 친척 집에서 지내다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고아원으로 보내졌다는 거였어요. 아이고, 가슴이 미어졌어요. 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 아들이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걸. 그제서야 엄마 마음이 이해됐어요.
왜 그렇게 조사 보고서까지 받으면서 아들을 찾으셨는지 핸드폰을 들고 한참 망설였어요. 회사 전화번호가 인터넷에 나와 있었거든요. 전화를 걸어볼까? 하지만 용기가 안 났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영자야, 그 아이가 잘 살고 있다면 그걸로 된 거야. 아니에요, 엄마. 그분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혼자 중얼거리면서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그 회사로 찾아가 보겠어요. 엄마가 평생 못다한 일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실례합니다. 한도윤 대표님 계시나요? 회사 접수 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아마 갑자기 나타난 중년 여성이 의아했나 봅니다. 약속 있으시나요? 아니요. 그런데 꼭 배워야 할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신지.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정장을 입은 남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TV에서 본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대표님, 이분이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 한도윤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엄마 눈매가 그대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까지 엄마와 닮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저는 말이 막혔어요. 갑자기 목이 메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고요? 도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늘 그랬던 것처럼. 죄송해요. 잠깐만. 핸드백에서 물티슈를 꺼내서 눈가를 닦았어요. 진정하려고 심호흡을 몇 번 했습니다. 혹시 따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에요. 도윤이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사무실로 오시죠. 사무실에 들어가니 커피 냄새가 났어요. 창가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의자에 앉는데 다리가 후들후들했어요. 이제 정말 말해야 하는구나. 그런데 무슨 일로? 도윤 씨, 제가 갑자기 말을 끊었어요. 혹시 본인이 입양하라는 걸 알고 계세요? 도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생부모를 찾고 계신가요? 왜 그런 걸 묻죠? 대체 누구세요? 도윤이 의자를 뒤로 밀면서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가방에서 엄마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 젊은 시절 흑백 사진 말이에요. 이분, 아세요? 도윤이 사진을 받아서 한참 들여다봤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분이 누구죠?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뭐라고요? 도윤이 벌떡 일어섰어요. 의자가 뒤로 밀려나면서 끼익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정분이 그분 성함이에요. 제 어머니이기도 하고 당신의 생모이기도 하죠. 도윤이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책상에 손을 짚고 몸을 기댔습니다. 이럴 수가.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편지를 꺼내서 보여드렸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입니다. 당신을 평생 그리워하셨어요. 도윤이 편지를 받아들고는 읽기 시작했어요. 첫 줄을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20살에 아들을 낳았다. 읽는 내내 도윤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중간에 멈춰서 얼굴을 손으로 가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조사 보고서를 꺼내서 보여드렸어요. 어머니가 당신을 찾고 계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돌아가셨다고요? 네. 한 달 전에. 도윤이 주저앉았어요. 편지를 꽉 쥐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내 어머니가
평생 당신을 그리워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나타나면 당신을 힘들게 할까봐 멀리서만 지켜보셨대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편지를 발견했거든요. 그전에는 저도 몰랐어요. 그럼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네. 오빠도 반대했어요. 모른 척 넘어가자고. 도윤이 다시 편지를 들여다봤어요. 이번에는 끝까지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도윤 씨,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평생 당신 걱정만 하셨어요. 내가 찾았어야 했는데. 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덜컥거리는 게 우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대표님, 잠시 약속이. 직원이 들어오더니 상황을 보고는 얼른 나갔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갑작스러운 얘기를 해서. 아니에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고맙습니다. 평생 궁금했거든요. 내 부모가 누구인지. 어머니 사진 좀 더 보시겠어요? 엄마의 다른 사진들도 꺼내서 보여드렸어요. 늙으신 모습까지. 정말 나와 닮았네요.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눈매가 똑같다고. 한참 동안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밖에서 자동차 소리만 들렸습니다. 혹시 어머니 산소가 어디에 있나요? 네, 찾아뵙고 싶어요. 엄마의 진짜 유산. 이게 말이 돼? 오빠 상우가 핸드폰을 벽에다 던질 듯이 휘둘렀어요. 제가 도윤과 만났다고 전화로 알려드린 직후였습니다. 오빠,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완전 미쳤구나, 정말. 그런데 이상했어요. 오빠가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저는 오히려 차분했거든요. 일주일 후, 여기가 어머니 묘소인가요? 도윤이 묘비를 바라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장 대신 검은색 캐주얼 옷을 입고 왔는데도 어딘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네, 여기세요. 꽃다발을 놓고 절을 하는 도윤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도윤이 묘비에 손을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늦었지만 아들이 찾아왔어요. 그 순간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엄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도윤이 무릎을 꿇고 앉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어깨가 덜컥거리는 게 정말 많이 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엄마, 도윤 오빠 데려왔어요. 평생 그리워하셨던.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미숙이가 헐떡거리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언니, 갑자기 산소에 온다더니. 미숙이가 도윤을 보더니 멈칫했어요. 이분이. 응, 엄마 아들이야. 미숙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러더니 도윤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정말 엄마를 닮았네. 이상했어요. 미숙이가 반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조용히 받아들이더라고요. 언니가 전화로 말해줬어. 엄마가 그런 비밀을 가지고 계셨다니. 미숙이가 도윤 옆에 앉았어요. 오빠, 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도윤이 미숙이를 보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정말 엄마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상우 오빠는 안 오나요? 그 사람은 끝까지 인정 안 한다고 하더라고. 그때 또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젊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고모, 정호였어요. 상우 오빠 아들. 정호야? 너는 왜 여기 와?
아빠가 너무 고집부리시길래 제가 와봤어요. 정우가 도윤을 보더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우예요. 안녕하세요. 한도윤입니다. 와, 정말 할머니 젊었을 때랑 똑같이 생기셨네요. 정우가 신기해하면서 도윤을 계속 쳐다봤어요. 아빠는 뭐라고 하셨어? 체면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정우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의 과거가 뭐가 문제냐고 제가 말했죠. 오히려 멋있잖아요. 젊은 세대는 다르구나 싶었어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 도윤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이거 어머니한테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작은 액자였습니다. 도윤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손자, 손녀들이에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셨을 텐데. 액자를 묘비 앞에 놓고는 다시 절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가족 소개드려요. 바람이 또 불었어요. 이번에는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영자씨. 도윤이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덕분에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오빠. 엄마가 원하셨던 일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우가 물었어요. 고모,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도윤 삼촌이랑, 우리 가족이랑, 천천히 지켜보자.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하지 말고.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엄마가 평생 숨기셨던 사랑이 이제 빛을 보게 됐다는 것. 그날 밤 엄마 영정 앞에 앉아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엄마, 비밀도 결국 사랑이었군요. 영정 속 엄마가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어요. 이제 마음 놓고 편히 쉬세요. 도윤 오빠도 찾았고 우리도 알았으니까. 창밖에서 바람이 살랑거렸어요. 엄마의 진짜 유산은 재산이 아니었어요. 평생 간직하셨던 그 사랑이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영자 씨, 어머니 기일 때 함께 차례 지내도 될까요? 가족들과 상의해 보세요. 미숙이에게 보여주니까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래야지.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상우 오빠는 아직 고개를 젓지만 언젠가는 마음을 열 거라고 생각해요. 가족이란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자연스러워지는 엄마가 남기신 사랑의 씨앗이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했어요.